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김성찬 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19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김성찬 의원은 해군 참모총장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조선 해양산업 위기 등 지역의 산재한 현안들을 두루 살피며 20대 국회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성찬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경남도민들 그리고 지역구민들을 향해서 먼저 인사 말씀부터 간단히 좀 해주시죠. 먼저 지금요 지역 경제가 참 어려운데 참 우리 서민들 참 고생 많으시다 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정치가 국민들께 희망과 신뢰를 드려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실망을 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지난 13일 날 20대 국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국민의 모든 바람을 또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말로 희망을 주는 정치, 신뢰 있는 정치, 이런 부분을 해나가겠다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대 국회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대통령 선거도 들어있고, 지금 어려운 경제를 살려야 되는 부분, 또 청년들의 그 일자리, 이런 부분, 또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 안보 현실을 좀 더 안정적 관리하는 부분 해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20대인데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서 박수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이룰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중용 23장의 그 말을 제가 새기면서 20대 의정 생활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으로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각오 오랫동안 잘 지켜주시기를 유권자들과 함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역 현안 문제로 바로 좀 넘어가서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진해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 STX 조선해양 문제 아닙니까? 지금 STX 조선해양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는데요. 이 STX가 회생될 것이냐 아니면 청산될 것이냐 이런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청산으로 간다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그 지역 경제가 타격이 정말 크지 않겠습니까? 진해뿐만 아니고 경남 전체 또 국가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의 법정 관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좀 말씀을 좀 상세히 해주시죠. 먼저 세계 조선 해운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 STX 종사자들 또 가족들 고통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 같이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27일 날 법정관리 신청하여 지금 이제 6월 7일 날 기업 회생 절차 개시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서 판단해달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회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무기 중심을 두고 지금 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연 당사자들의 채권 채무 관계, 지금 수주한 선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9월 9일까지 해생 계획안을 작성을 지금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STX 하고 있죠. 금융당국하고. 그 자구안이 또 해생 계획안이 청산보다는 해생시키는 가치가 높다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려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다 그러면 청산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해생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고, 특히 STX가 중형 조선사로서 세계 경쟁력이 있거든요. 또 그 조선사하는 근로자들의 이런 문제들, 조선 사람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고려해 볼 때는 충분히 회생시킨다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조선소다. 그런 방향으로 아마 진행되리라 이래 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이런 그 전망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시죠. 네. 뭐 여러 도민들과 함께 같이 회생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이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우려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STX 조선을 보면 그 조선소뿐만 아니고 그 협력업체들, 이 문제들이 또 같이 거론이 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협력업체들 고통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법정 관리 신청 이전과 이후에 또 이 협력업체들에 대한 그 작업 대금 처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법정 관리 신청 이전의 협력업체들은 그 언제 그 작업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기약이 아직 없는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좀 대책들이 좀 있으시다면은요. 이제 결국은 영세한 이제 2차, 3차 협력업체들 참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대금을 못 받는단 말이죠. 지금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는 순간에 채권 채무가 다 일시 중단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의 협력업체들이 고통 분담은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발주받은 선박들을 빨리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다시 돈을 이제 회수해서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제 중간에 우리 지자체에서 긴급 경영 지원 자금 네. 이런 부분도 하고 또 저리금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금융권의 많은 또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어떤 보정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 금융권에서 그런 협력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부분에서 좀 주저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금융당국에서 전폭적인 좀 지원이 필요할 때다 다각적인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김 의원께서는 지금 이런 그 STX 조선해양의 이런 그 고충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지난 5월이죠 조선해양 활성화법 세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 대표로 발의했는데 상당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 STX 조선 또 특히나 거제 지역의 조선소들까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뭐 한두 가지 법안으로 이 어려운 해운 조선 경기를 살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걸 제가 연구를 해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자원지원법, 네. 선박투자회사법, 환경관리법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협력업체들이 중소기업 아닙니까? 창업할 때에 자금 지원을 지금은 7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12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작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또 새로운 업체들이 나와서 그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을 만들고 또 선박투자회사법이 뭐냐면 이 선박을 많이 만들겠다는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지금은 금융자산을 쓸 때만 선박투자회사법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아직은 너무 제한된다. 그래서 현물, 부동산이라든지 유가증권도 선박투자를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면 선박투자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에 선박을 발주하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고 조선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마지막에 해양환경관리법은 뭐냐면 지금 친환경 선박을 만들 때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선박을 경쟁 있게 만드는 부분은 기존의 어떤 벌크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 배를 만들고 그 기술을 개발할 때는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그런 배들을 조선소에서 많이 만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법을 만들어서 조선 산업 활성화에 좀 도움되도록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을 차단해서 조선 산업을 활성화하고 또 어떤 규제 이런 것도 좀 철폐해서 좀 조선 산업 종사자들이 좀 더 신나게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계속 발굴해서 제가 보완하고 또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이런 그 조선해양 산업 활성화법 세 가지라고 한다면은 그 우리 대한민국 조선 업계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발주 물량을 선박 생산 물량을 많이 늘리도록 하는 그런 걸 장려하는 법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꼭 빨리 통과시켜서 많은 우리 도움을 위원회 줄수 지금 있도록. 심의를 하려고 상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는 6월 29일 이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발발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김성찬 의원께서는 회군에 오랫동안 또 몸담으신 분으로서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연평해전이라고 한다면은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두 척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서 발생한 그런 사건이죠. 당시에 우리 해군도 피해가 많이 컸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해군 도발에 대해서 남다른 좀 견해가 계실 것 같고 또 그리고 혹시 경남도민들께 알리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은 이 기회를 빌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우리 남북이 분단되고 대치된 상황에서 가장 도발이 많이 생기는 곳이 연평 NLL 근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그 경계선의 한계에 대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 항상 상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지만은 제2연평해전뿐만 아니라 NLL 근해에서는 크고 작은 접촉들이 많았어요. 네. 아시지만은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 뭐 천안함, 뭐 연평포격도발 이러한 부분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물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우리 호국 영웅들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기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엄연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이 엄중한 현실 이것을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안보에는 이러한 고통과 희생이 항상 뒤따라야 된다 하는 부분과 세 번째는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런 부분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6명의 그 우리 육룡사들에 대해서 다음 주 29일입니다. 다시 한번 그 호국 영웅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네. 직시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우리 해군 장병 6명의 용사 이분들도 있었는데요. 그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이런 그 우리 전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상을 당한 우리 장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왕에 말씀이 나오는 김에 좀 그게 언급해 뭐 주신다면. 충분히 주지 못하다는 부분은 조금 제가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데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우를 하고 필요한 보상을 사실은 다 해왔고 또 그렇게 우리가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이런 국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한 것 말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죠? 그런 부분하고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되는데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는 전부 다 했다. 그렇지만 이제 초기에 제2연평해전 때도 초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뭔가 조금 덜 알리고 싶고 또는 뭐 이거 부각시키는 걸 조금 싫어했던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그 뒤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어가지고 이제 6.29 행사도 매년 이렇게 하고 또 보상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한상국 중사 추서 문제 또 합동 묘역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사후에 다시 한번 재평가해서 한 부분은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법과 테두리 내에서는 전사자 예우를 해서 다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지역 현안 문제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많은 또 지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육군 대학터를 개발해야 된다. 그 김성전 의원께서는 그 낙후된 그 진해 서부 지역이죠, 여기가 이곳을 개발해야 되는 그 방안들을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육군 대학터 개발이었습니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육군대학 부지가 98,000평이거든요. 서부 지역의 가장 보배입니다. 특히 서부 지역에 이제 시청, 시청사, 경찰서가 전부 다 동부지 이전 해감에 따라서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 육군대학 부지를 개발 통해서 서부 지역을 살리는 이런 견인차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개략 계획은 지금 이렇습니다. 올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내년부터 재래연구소를 포함한 첨단 연구시설을 유치를 하고 거기에 지역주민센터, 수영장, 체육관 또 학교도 이전해서 서부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부 지역의 그 6대 부지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어떤 기자재를 납품을 하고 유동 인구를 정제시켜서 서부 지역을 활성화하는 다시 생기를 잡아야 된다는 이러한 지역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내년에는
재래연구소 제2캠퍼스를 신축하는 작업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서 서부 지역을 살리는 선물로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상임위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그 국회에서 그 배정받은 상임위원회가 그 당초에는 국방위원회에 대한 권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군에 대한 통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신청을 하신 데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우리가 흔히 농해수위라고 얘기하는 그 그렇죠. 상임위죠. 여기를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 다른 뜻이 있으신지요? 사실 우리 당에서도 국방 전문가니까 국방위에 가서 좀 이래 안보 문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도 있었는데 제가 농해수위를 좀 강력하게 신청한 것은 지역의 어떤 해남 문제 이런 부분 또 지역 발전 이런 부분에 좀 제가 20대는 좀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신청해서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안보 문제는 제가 상임위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네네. 당연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고 또는 잘못된 지적하고 그 노력은 해 나갈 것이고 당연히 국민이 한 사람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농해수에 신청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신앙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가 직접 좀 챙겨서 좀 해야 되겠다. 또 진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은 관광 인프라를 이렇게 확충하는 겁니다. 관광 인프라가 어디 다 있느냐? 진해 바다에 다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웅동 복합 관광 리조트 만드는 부분도 바다에 관련된 연행 부분이고 또 진해의 속천항을 개발해서 진해 앞으로 먹거리, 볼거리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해양 쪽에 많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대에서는 그것 좀 기반을 잡고 또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하는 역할을 하려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이제 경남 의원이 보통 1명 되는데 2명이 됐습니다. 그 통영의 이근원 의원께서도 농해수위 신청하고 저도 해서 좀 이렇게 2명이 배정되는 이런 모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을 걱정하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상임위 가더라도 지역 문제 챙기면서 정말 안보 전문가로서 우리 새누리당이 안보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역할을 반드시 하고 관심을 놓지 않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마무리 인사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더 이상 좀 궁금한 게 많지만은 뭐 여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질문도 있었고 또 바쁘신 와중에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승찬 진해 그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대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선산업의 위기가 이어지면서 경남 경제는 아직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경남도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때이른 더위에다 막 시작된 장마는 앞으로 한 달 정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인사이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